네, 반갑습니다. 끝장의 개인 노선생입니다. 오늘 재고자산의 흐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금 보시는 이 그림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그림은 암기하셔야 되겠습니다. 우선 설명 잠깐 들으시고요. 요거 무조건 암기를 하시기 바랍니다. 무조건 암기하셔야 돼요. 요거가 암기가 되셔야지만 나중에 원가 회계 갈 때 좀 수월하게 할 수 있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먼저 T 계정을 보시면 지금 재고자산이라는 이름을 붙여놨죠. 위에 재고자산이라 되어 있는데 이걸 좀 더 디테일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얘는 이제 상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품이라는 계정 과목 있죠. 네, 그거라고 보시면 되겠다. 자, 그래서 맨 처음에 기초를 먼저 기억을 하셔야 되겠죠. 자산은 기초가 차변에 있습니다. 그래서 기초, 그리고 기말. 그 다음에 이 순매입액 보이시죠? 이 순매입액은 어떤 말이냐 하면요. 자, 아래쪽에 이제 적어놨는데 총매입액이라는 게 있어요. 물건을 사온 총가격 되겠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 더하는 거 보이세요? 매입운임, 매입수수료 이런 거 있죠. 요 두 가지를 우리는 매입부대 비용이라고 합니다. 지금 더하고 있지 않습니까? 요거 우리 분계하실 때 혹시 기억나시나요? 상품을 매입할 때 발생하는 매입운임을 우리가 그때 상품으로 처리했던 거 있죠. 그겁니다. 그거가 이제 여기서는 산식으로 나타내 보니까 더한다 라는 표시가 되는 거죠. 그리고 운임뿐만 아니라 매입하면서 발생하는 수수료나 뭐 또 보험료도 있어요. 그 단기간 그 매입 거래만을 위한 보험료도 있을 수도 있거든요. 예, 그런 것들도 다 매입 부대 비용으로 보고 이렇게 더한다는 거죠. 자, 그다음 빼는 것도 있습니다. 빼는 거 이름을 잘 보세요. 이제 매입할 때는 매입자니까 얘네들도 다 일단 매입으로 기본적으로 시작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매입 할인, 매입 환출, 매입 애누리 이렇게 있는데 얘네들은 다 빼는 겁니다. 하나씩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환출부터 갑니다. 물건을 사왔어요. 매입 들어왔다. 사서 나한테 들어왔다. 환 돌려 출 보내다거든요. 요거는 이제 뭐냐면 환불 반품시킨 거 이런 거죠. 물건에 하자가 있어서 환불이나 반품시킨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내가 매입한 금액에서 요 금액은 빠지는 게 맞겠죠. 그 다음에 오른쪽 매입 애누리가 있습니다. 매입 애누리도 마찬가지인데요. 이것도 매입을 했어요. 물건에 하자가 있어요. 그러면 요거는 이제 반품은 시키지 않고 그냥 깎는 거, 물건값을 깎는 거예요. 그래서 요만큼 그 물건값이 깎였다. 그걸 매입 애누리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매입 할인 같은 경우는 이제 물건값을 깎는다면 사람들이 할인이라는 말을 탁 떠올리시기도 하는데 이제 회계에서는 그렇게 쓰지 않고요. 매입 할인 같은 경우는 물건을 사왔고요. 외상으로 샀습니다. 그리고 상대방하고 예를 들어서 한 달 안에 갚기로 계약을 합니다. 근데 이제 상대방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거 2주 안에 갚으면 좀 깎아줄게. 그럼 자기도 이제 돈 빨리 받고 싶으니까 그러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는 만약에 그 물건값을 좀 빨리 갚았다면 2주 안에 갚았다면 그 물건 할인해주기로 했던 계약만큼 할인을 받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요 할인 그게 바로 이제 매입 할인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대로 매입 부대 비용 그리고 매입 때 차감하는 항목 이런 것들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근데 시험 문제에서는요 한 번씩 이제 순매입액이라는 단어를 보기에 주기도 하고 그 다음에 총매입액을 주기도 하고 아니면 순이나 총이란 단어를 빼고 그냥 매입액이라고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걸 어떻게 해야 되냐면 문제를 풀면서 보기를 좀 보면서 얘는 지금 순매입액을 나타내겠거나 아니면 총매입액을 나타내겠구나 이거는 문제 풀면서 한번 익히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보세요. 지금 보통은 기초에서 기초 1월 1일 날 내가 가지고 있던 팔 물건들이 있었었고요. 그 다음에 순매입액 내가 이제 물건 팔려고 추가로 좀 더 사왔겠죠. 오케이. 그래서 일단 요 두 가지를 주로 이야기를 합니다. 요 두 가지가 있었는데 자, 그 다음
이 두 가지 중에서 자, 이 두 가지가 보통 이렇게 있었는데 여기서 이제 물건을 팔면 매출원가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물건을 팔고 남으면 기말 재고자산 혹은 기말 상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가장 스탠다드한 우리가 처음에 암기하는 포인트입니다. 기본적으로요. 자, 근데 최근 들어서 이제 문제가 이제 조금 복잡해지기 시작하면서 밑에 있는 것처럼 타계정에서 대체 혹은 타계정으로 대체 이런 것들도 보기에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하나씩 잠깐만 보자면 타계정에서 대체는요. 원래는 이제 요거는 거의 전산액에서는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설명 듣고 그냥 흘리세요. 자, 원래는 상품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내가 이제 그냥 우리 회사에서 소모품으로 쓰려고 혹은 비품으로 쓰려고 들고 있던 거를 팔려고 다시 상품으로 넣는 경우가 간혹 가다가 있는데 거의 없어요. 시험 문제 전산액에서도 거의 안 나와요. 근데 이제 타계정에서 왔다 그 말이란 뜻으로 위치만 좀 봐주세요. 자, 그리고 타계정으로 으로 대체 에서 대체 요건 에서고 얘는 으로 대체 말장난인데 으로 대체 얘는 좀 매번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거는 우리 체크를 좀 하셔야 되는데 뭐냐면 자, 아까 제가 차변에 있는 얘네들은요 이제 팔려고 창고에 내가 두는 거겠죠. 아까 1월 1일 날 있던 거 추가로 산 거 그리고 나머지 딴 걸로 쓰려고 했는데 팔기 위해서 상품으로 바꾼 거 이런 식으로 갑니다. 그래서 이 차변에 있는 얘 있죠. 얘네들은 전부 다 타겟 여기 판매 가능 금액이라고 부릅니다. 지금 확인되시나요? 자, 그러니까 이 차변에 있는 기초부터 이 타계정에서 대체 얘까지는 우리가 판매 가능 금액이라고 부를 수가 있다는 거죠. 이게 용어 정리를 좀 하고 가셔야 돼. 그래야지만 나중에 무슨 말하는지 알거든요. 여기까지 됐죠. 그리고 이 판매 가능 금액 얘네들을 자, 판매 가능 금액 얘네들을 이제 세 개 다 체크할게요. 세 개를 팔았으면 매출원가 됐고, 그리고 팔고 남은 거는 기말 상품이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저게 8번은 어떻게 빠질 수도 있냐면 우리가 팔려고 창고에 뒀던 거예요, 상품을. 근데 타계정으로 대체란 말은 판매 말고 그 이외의 사건으로도 물건이 없어질 수가 있어요. 가장 큰 예를 들자면 이제 뭐 접대를 했다든지 손님이 와서 그 물건 그냥 줬다든지 그럴 때 이제 타계정으로 대체라는 요 부분을 쓰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뭐 재해 손실이라든지 불나가지고 물건이 없어진 건 팔려서 없어진 건 아니죠. 그런 것들은 이제 타계정으로 대체로 처리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어찌됐든 제가 핵심 포인트를 좀 말씀드리자면 여러분이 확실히 이렇게 기억을 하셔야 될 거는 기초, 순매입액 요 두 가지 차별이 있다는 거 대표적으로 기억을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매출원가, 기말 이게 이제 대변에 있다는 것도 대표적으로 좀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여기까지 됐죠? 자, 그 다음에 따질 것은 매출원가인데요. 매출원가 같은 경우는 팔려서 없어진 거의 원가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여기에다가는 판매가를 기본적으로 적으시면 안 돼요. 여기는 이제 판매가가 아니라 여기는요 판매가가 아닙니다. 물건을 팔았을 때 그 물건의 판매가가 아니라 여기 적혀야 되는 부분은 원가가 적혀야 된다. 그 사실을 기억을 해주세요. 자, 그럼 판매가는요 어디 적히나요? 라 하실 수가 있겠죠. 손익계산서 보시면 우리 손익계산서 나중에 한번 외울 건데 이번 시간에 손익계산서 영업이익까지만 한번 외워보세요. 나중에 이거 풀로 다 외우는 또 시간이 있을 건데요. 요까지 영업이익까지 한번 지금 외워보시면 됩니다. 일단 해설을 다 들으시고 외우겠습니다. 자, 손익계산서라는 거는 물건을 이제 판 거, 그리고 내가 돈을 쓴 거, 이런 것들을 항목별로 이렇게 적는 곳을 말하는데, 아예 요 포맷을 외우셔야 됩니다, 처음에는. 그래 해야 문제 풀기도 좋고, 나중에 공부하기 편해요. 자, 매출액은 물건을 판매한 판매가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판매가가 기본적으로 다 적히는 거죠. 요거 이제 판매가입니다. 보시다시피, 얘가 이제 판매가고요. 매출원가 밑에 있는 거 보이시죠? 얘는 요 위에 있던
매출원가, 아까 T 계정 안에 있던 매출원가랑 같은 겁니다. 보시다시피 800이죠. 여기는 이제 괄호 쳐놨죠. 괄호 쳤다는 말은 괄호 쳤다는 말은 뭐냐면 뺀다는 뜻이에요. 마이너스 하겠다. 그렇게 봐주시면 돼요. 자, 그렇게 해서 물건을 판매한 1200원에서 매출원가를 빼면 매출 총이익이라는 게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까지 됐죠? 자, 근데 이제 순매출액 한번 보세요. 우리 아까 순매입액 했었던 것처럼 순매출액도 정리를 좀 할 필요가 있겠죠. 자, 밑에 보시면 여기 있습니다. 순매출액. 자, 이것도 이제 주의하실 점은 기본적으로 매출. 네, 이름이 이제 매출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매출. 그리고 이 안에 시간에도 매출. 여기도 매출. 여기도 매출. 매출. 여러분, 순매입액 거 지금 뭐가 달라요? 위에 시기랑 비교해 보세요. 위에 거랑 아래 거랑 비교해 보세요. 뭐가 다르냐면 위에는 더하는 게 있었죠. 매입할 때 운임도 더했고 수수료도 더했어요. 자, 근데 매출할 때는 딴 건 다 똑같은 것 같은데 더하는 게 없어요. 오케이? 자, 왜 더하는 게 없을까? 분계 기억하셔야 돼. 이때 상품 매출 분계할 때 기억해봐. 우리가 분기연습할 때 제가 말씀드렸어요. 상품을 매입할 때 발생하는 운반비는 합치지만 상품을 판매할 때 운반비가 발생하면 그건 합치면 안 되고 그냥 운반 비용으로 그냥 처리하고 끝. 이런 말씀 드렸어요. 기억나세요? 그래서 이 시기에서도 똑같은 거예요. 지금 더하는 건 없어요. 운반비는 다른 데서 처리해야 돼요. 지금 이 매출액 계산할 때는 그 운반비는 반영되지 않습니다. 운반비는 다른 거, 예를 들면 뭐 판관비라든지 이런 데 가서 비용 처리로 되는 겁니다. 차이점만 기억해 주세요. 됐죠? 자, 이것도 이제 설명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매출 할인, 매출 환입, 매출 애누리입니다. 이거 똑같은 방식입니다. 환입부터 가집니다. 매출, 팔려서 나갔는데 돌아서 입 들어오다. 팔았는데요. 물건 하자가 있어서 반품당한 거죠. 그럼 나는 그거를 물건 판값에서 빼야 되겠죠? 애누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팔았는데 물건에 하자가 있었고 나는 물건값을 깎아줘 버렸습니다. 그럼 그것도 매출액에서 좀 빼야 되겠죠? 자, 그다음 매출 할인. 이거는 뭐 아까 매입한 할인과 반대적인 개념이긴 합니다. 내가 물건 팔았고 내가 이제 제안을 해요. 이거 30일 안에 갚으세요. 근데 만약에 2주 안에 갚으시면 제가 할인해 드립니다. 그럼 상대방이 이제 그렇게 갚은 거죠. 그러면 내가 할인을 해준 것만큼 나는 매출에서 마이너스 해야죠. 그런 식으로 하면 순매출액이라는 게 보시다시피 계산이 됩니다. 됐죠? 자, 그렇게 해서 계산된 순매출액에서 아까 재고자산 상품 T 계정에서 나온 요 매출원가를 가지고 와서 그대로 쓰시면 돼요. 이렇게. 그리고 빼면 매출 총이익이라는 게 나옵니다. 그럼 뭐 이런 특징을 말씀드리자면 다 매출 이런 식으로 갑니다. 매출 총이익은 위에 매출액에서 매출원가를 빼는 겁니다. 빼시면 되고 그 다음에 판관비라는 비용이 있는데 빼고 그러면 영업이익이 나옵니다. 우선 여기까지 이야기를 드릴 거예요. 됐나요? 자, 그러면 지금 당장 이건 나중에 미루시면 절대 안 되고요. 지금 잠깐 이거 스톱하시고 여기 있는 그림 있죠? 그냥 통으로 다짜고짜 암기하세요. 시작. 암기하라고 이제 빨리 스톱을 누르세요. 자, 됐고요. 이제 여러분이 요거 암기 다 하셨다라는 가정하에 이제 문제를 풀어볼 겁니다. 자, 이거 암기를 무조건 하셔야 돼. 자, 1번 갑니다. 자, 다음 중 재고자산의 취득원가에 포함해야 되는 취득원가에 포함해야 되는 이라는 이 말은 아까 전에 여기서 이 부분입니다. 매입액에서 더해야 되는 거라는 뜻입니다. 더해야 되는 거 요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하나씩 보시면 되는데 키워드는요 사실은 이제 매입 시 발생하는 부대 비용들을 다 더한다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돼요. 매입 시 발생하는 부대 비용은 가산한다. 이게 이제 회계 기준에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3번 찍으시면 되는데 이제 1번이 아닌 이유는 요 판매라는 단어 때문에 아니고요. 그 다음에 2번도 판매 시 이건 이제 매입 시라고 했으면 맞는 말이 되겠죠.
자, 4번 인수까지는 맞는 것 같은데요. 뒤에 후가 있어서 틀린 말이 되는 겁니다. 인수 중이라고 하면 이게 맞는 말이 되거든요. 근데 인수 이후에 판매까지의 보험료 이런 말 때문에 시기를 잘 보셔야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문제를 풀면 됩니다. 자, 그리고 자, 위에 잠깐만 또 정리할 거는 여러분 아까 이 매출원가는 손익계산서에서 이렇게 확인할 수 있다는 거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런 것도 있어요. 기말 상품은 혹은 기초 상품은 날짜가 1월 1일, 연 1월 1일, 연 12월 말이잖아. 이거 일정 시점인 거 보이시죠? 일정 시점의 상품은 자산이거든요. 자산은 재무상태표에서 확인 가능하다. 요거까지 한번 또 정리를 하고 밑에 문제 또 풀어봅시다. 이거 한번 확인해 주시고 2번 하겠습니다. 자, 기말 재고 자산을 기말 동그라미시고 실제보다 높게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 근데 이 문제는 잘못된 것은이야. 됐어요? 자, 이거는 아까 외웠던 그림을 바탕으로 해서 제가 하는 걸 보여드릴 테니까 좀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아까 상품 T 계정 여러분들이 암기를 하셨을 겁니다. T자를 좀 다시 그릴게요. 자, 상품 T 계정을 이렇게 아이고 T자 모양 말로 자, 상품이고요. 간단하게 이렇게 적으시면 돼요. 기말 그 다음에 매입 그 다음에 매출원가 이런 식으로 적으시면 돼요. 자, 근데 문제에서 뭐라 했는지 잘 보세요. 높게 기말을 높게 됐죠? 자, 문제 푸는 요령 바로 알려드릴게요. 차변이라는 방이 있고요. 대변이라는 방이 있습니다. 같은 방을 씁니다. 매출원가와 기말은 같은 방을 쓰죠. 근데 얘가 커졌어요. 그러면 얘는 작아집니다. 그냥 그렇게 직관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자, 그런 다음에 아까 매출원가는 손익계산서로 넘어간다 했었거든요. 손익계산서는 이제 PL로 줄였었습니다. 아까 손익계산서가 어떻게 생겼더라? 매출액 빼기 매출 원가 그리고 매출 총이익입니다. 여기까지 됐죠? 매출 총이익입니다. 자, 그러면은 자, 이 영향을 지금 받았잖아요. 매출원가가 작아지는 영향을 손익계산서에 그대로 반영을 시키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빼는 게 작아지죠. 자, 그러면 매출 총이익은 커집니다. 여기까지 되나요? 오케이. 자, 아까 우리가 안 했지만 손익계산서 맨 마지막에는요 당기순이익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마지막으로 이제 계산이 되는 이익입니다. 최종적으로 내가 손을 쥐게 되는 거라 보시면 돼요. 이익은 이익들끼리는 같이 움직입니다. 그래서 얘도 요 이익과 같이 움직인다라고 같은 방향으로 간다라고 기억을 해 주십시오. 여기까지 됐나요? 자, 그리고 이제 연결을 계속 할게요. 이익은요 어떤 영향을 미치냐. 자, 1년 동안 내가 장사해 가지고 손에 딱 이익을 줬어요. 그 이익은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그냥 내가 호주머니에 넣고 입 닫고 치웁니까? 그게 아니라 우리 회사에 자본화를 다시 시켜서 자본에다가 넣어서 다시 이제 재투자를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항상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익은 자본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리고 방향은 똑같다. 똑같은 방향으로 이렇게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직 우리가 자본을 안 배웠지만요. 자본이 총 5가지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이익잉여금 여기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만 적어만 놓으세요. 지금은 당장 이해 안 되시더라도 이건 나중에 자본하고 나면 이 부분에 대한 이해가 되실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영향이 된다. 그래서 이제 찾아볼게요. 1번부터 보기를 봅니다. 매출원가가 실제보다 감소한다. 보시다시피 여기 밑으로 화살표는 감소 맞습니다. 지금 잘못된 걸 찾으면 돼요. 2번 매출총이익이 실제보다 증가한다. 자, 매출총이익 위로 증가 보이시죠? 맞습니다. 당기순이익이 실제보다 증가한다. 여기도 맞죠? 그리고 자본 총계가 자본 요거고요. 실제보다 감소한다가 아니라 증가한답니다. 답은 4번이죠. 이게 사실은요, 요까지 이렇게 푸는 방법까지 알려드렸어요. 근데 요거를 푸는 방법, 이 요령을 알고 계신 분이라면요, 사실 이 그림 안 그리시고
2, 3, 4번만 딱 보면 이익, 자본 얘네들 방향이 다 같아야 되는데 요걸 아실 거예요. 그러면 답은 4번이구만. 이런 식으로 얘네들 증가 그럼 방향 같아야 되니까 얘도 증가가 돼야 되거든요. 근데 감소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틀린 말이 되는 거지. 요건 이제 계속 여러분 회계 공부를 하시다 보면 지금처럼 이런 직관력이 생길 거니까 네,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3번 하겠습니다. 3번 읽어 보겠습니다. 다음 중 단기말의 장부상 재고액이. 자, 요것도 보세요. 기말이란 말 보이시죠? 기말의 재고 금액이 실제보다 큰 경우, 실제보다 크다. 실제보다 크다는 말은 아까랑 똑같아요. 뭐냐면 요거예요, 요거. 장부에, 지금 요것도 사실 장부입니다, 여러분. 이 장부에 기말이 실제보다 높게 계산됐다는 말은 요 위로 화살표. 요것도 마찬가지예요. 장부가 실제보다 크다? 그럼 요것도 위로 화살표이면 이렇게 가면 돼요. 됐나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는 이제 문제에서는 옳은 것은 하죠. 자, 위에 그림 바로 가지고 문제 풀겠습니다. 매출원가가 과대 계산, 과대 보이시죠? 화살표 아래로 나왔지? 그러니까 위로 가야 과대야. 알겠어요? 제가 위로, 아래로 이렇게 화살표를 굳이 그려드리는 이유가 이런 문제 풀 때 좀 바로 직관적으로 팍팍 머릿속에 꽂히라고 하는 거니까 잘 따라와 보세요. 과대 아닙니다. 과소입니다. 차기 매출 원가가 과대 또는 과소될지 알 수 없다. 요건 뭐 알 수 없다. 이건 알 수는 있다. 이거 이따 설명드릴게요. 그 다음에 3번 단기 매출 총이익이 과대 계산된다. 단기 매출 총이익이 과대 계산된다. 자, 이 부분입니다. 지금 보이시죠? 과대 계산 보이시죠? 답은 3번이고요. 그 다음에 차기 매출 총이익이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다. 이게 차기라는 말이 계속 나오니까 헷갈리는데 차기 요거 가지고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위에 그림만 가지고는 이제 안 되는 거라서 추가적인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어떤 식으로 될지 보겠습니다. 이건 설명이 좀 복잡할 수도 있으니까 한번 듣고 이해해 보시고 되시면 하시고 안 되시면 뭐 넘기시면 됩니다. 자, T 계정이고요. 지금 장부상 재고 금액이 이거 상품이라고 보시면 돼요. 상품인데 이제 단기, 기초, 기말. 이게 매출 총액이 있었고, 매출 원가가 있었죠. 원가. 여기 매입. 이거 기억나시죠? 보세요. 일단은 문제에서 말했던 것부터 해볼게요. 얘가 크게 됐다면, 요거까지는 아시겠죠? 여러분, 아까는 매출원가 옆에 바로 손익계산서를 적었잖아요. 단기의 손익계산서거든요. 근데 이런 식으로도 적을 수가 있어요. 보세요. 상품 해놓고, 차기라고 해놓고, 이런 식으로. 올해의 기말은 내년의 기초와 같다. 요거 인정? 인정? 오케이. 그리고 내년도 이제 매입, 매출 원가, 그 다음에 기말. 이런 식으로 가겠죠. 거의 됐어요? 오케이. 자, 그러면 기말이 크게 되면 기초도 이런 식으로 되겠죠. 자, 그러면 어떻게? 매출 원가는 어떻게 될까요? 얘가 이제 커졌잖아요. 기초가 커졌으면 나중에 매출 원가는 어디에 영향을 받냐면 요것들한테 영향을 받거든요. 요것들이 결국 이렇게 넘어가잖아. 그래서 매출 원가는 과대 계산될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예상은 가능해요. 오케이. 그리고 이 매출 원가가 나중에 이제 매출액 빼기 매출 원가 이것도 다 적어보자. 차기의 손익계산서 적어볼게요. 차기의 손익계산서를 만약에 그린다면 매출액 빼기 매출원가. 지금 하는 거 어려우니까 일단 들어만 보세요. 다 이해하려고는 하지 마세요. 총이익. 자, 이 매출원가는 여기로 영향을 받는다 했죠. 아까 과대니까 얘도 과대가 되면 이익은 과소.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게 연관지어서 갈 수 있다는 걸 지금 보여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2번, 4번 이것도 어느 정도 알 수는 있다. 뭐 그런 식인데 여러분 2번, 4번 보기보다는요 1번, 3번 보기에 좀 더 집중해 주세요. 네, 1번, 3번 보기에 좀 더 집중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됐죠?
그리고 이제 차기 매출원가는 방금 우리 화살표 끈 거 보면 뭐 과대, 그 다음에 과소, 매출총액, 차기 매출총액은 과소,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정도만 정리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계산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산 문제 갑니다. 요거를 좀 연습을 하셔야 나중에 원가 얘기할 때 고생을 덜 하게 됩니다. 하나씩 해볼게요. 그림을 그려가면서 할게요. 여기서부터 이제 그림 그리는 그 회계에 뭐 그런 걸 하는 거예요. 갑니다. 자, 당사는 상품 매출원가에 30%의 이익을 가산하여 판매한다. 이거 잘 봐야 돼. 그리고 기말 상품 재고액이 끊을게요. 기말 상품 재고액이 기초보다 50만원 증가되었고, 그리고 상품 매출액은 520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거 뭐 엄청 막 좀 잘 헷갈리게 하고 있죠. 네. 우선 하나씩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줄에서 하는 말에 대한 설명부터 드릴게요. 첫 번째 줄에서 하는 말은 뭐냐면, 우선 매출액 빼기 매출원가는 매출총액. 요건 아시죠? 자, 여기 보시면 원가 있죠? 이익 밑에 있죠? 그 다음에 판매는 이제 매출액 부분을 뜻하죠. 여러분, 요거 죄송한데 제가 X를 좀 방정식을 좀 만들 거예요. 요거 이해가 안 되시면 이건 조금 중학교 수학인데 한번 들어보세요. 자, 매출원가가 X라면 30%의 이익을 가산한다 했죠. 그럼 이익은 0.3X가 됩니다. 이해되세요? 요거가 일단 이해가 돼야 돼요. 그러면 보세요. 매출액은 1.3X가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요 두 개, 밑에 두 개, X와 X를 반대로 넘기면 1.3이 되잖아요. 그래서 매출액은 1.3X다. 이런 식으로. 요거 이해되세요? 자, 그러고 이제 보세요. 그냥 문제 순서대로 쭉 가볼게요. 이거는 뭐 필요한 것대로 뽑았으면 헷갈리니까.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기말 상품 재고액이 하면서 이야기하죠. 요때는 T계정을 다 그리시고 상품 적으세요. 여러분, 기말 자리는 오른쪽 아래였던 거, 기초 자리는 왼쪽 위에. 이거 기억하시죠? 자, 50만원 증가됐다 하잖아요. 요거 사실은 기초가 얼마고 기말이 얼마인지 정확히 몰라도 되는데, 문제 풀 때는 이렇게 하시면 돼요. 기초 0, 기말 50만원. 이렇게만 해도 돼요. 그러면 이제 얘가 50만원이 커졌다라는 것만, 그 볼륨만 지금 적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일 심플한 게 0에서 50까지라고 적으시면 되잖아요. 그쵸? 문제 푸는 요령입니다, 이거. 자, 그 다음. 상품 매출액은 520만원 이야기하고 있고, 상품의 순매입액은 얼마냐. 자, 문제에서 물어보는 부분은 요 부분입니다. 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여기 매출원가 부분 이렇게 하고, 매출액에서 빼기 매출원가는 매출총액 이렇게 적으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매출액이 520이래요. 520만원. 요거가 이제 520이란 뜻이죠. 똑같은 식이에요. 그러면은 보세요. 520만원 나누기 1.3을 하시면 X가 나옵니다. 되나요? 520만원 나누기 1.3을 하면 X가 된다. 네, 그렇게 계산을 하면 매출원가가 얼마가 되느냐. 자, 뭐 이거 계산기 바로 띄울게요. 계산기를 띄워서 보면서 합시다. 자, 520 나누기 1.3는 400만원입니다. 그러면은요, 여러분, 매출원가는 이게 이제 400만원이죠. 빼기 400만원이다라고 적을 수 있겠죠. 그럼 매출총익은 여기서 바로 빼면 돼요. 120이다. 이런 식으로.
여기도 똑같이 요거 빼기 400만원 적고, 얘는 120이 다 적고, 그 다음 요 상품 T 계정에도 여기는 400만원이라고 적을 수 있겠죠. 제가 그림 외우라 했던 이유 아시겠어요? 이런 거 보려고 한 거예요. 이런 거 보려고. 자, 그리고 차변의 합과 대변의 합은 같아야 됩니다. 대변 보시면은 450. 자, 차변의 기초가 제로였죠. 그럼 일단 합계도 450이고, 이렇게 매입액도 450입니다.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푸시면 돼요. 지금 문제 푸는 방법 알려드리고 있고요. 계산 문제는 무조건 그림으로 풉니다. 여러분 되도 안 하게 식으로 풀지 마시라고요. 항상 그림, T 계정 제가 알려드린 대로 이용을 하셔가지고 푸셔야 됩니다. 지금 습관 잘 들여놓으셔야 나중에 원가액에 가셔가지고 고생 안 합니다. 아시겠죠? 이번 문제 한번 풀어보시고 잠깐 멈추시고 풀어보십시오. 지금. 그리고 한번 해설을 들어보세요. 자, 2번 바로 해보겠습니다. 자, 상품의 기말 재고액을 계산하시오 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요것도 T계정 이렇게 그리고 상품이라고 적고, 그 다음에 이렇게 틀을 먼저 적을게요. 매출액 빼기 매출 원가, 매출 총액, 글자가 좀 이상해도 이해해 주시고. 자, 상품의 기말 재고액 자리 여기네요. 그럼 여기다가 우리는 네모를 칩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 있는 자료들 하나씩 가져가 볼게요. 매출액. 근데 매출액만 적어 볼까 하다가 옆에 보세요. 매출에누리, 매출 할인. 똑같은 거 보이시죠? 그래서 매출액 적을 때는 이런 식으로 200만원에서 그 다음에 매출에누리 30만원 빼고, 그리고 매출 할인 뺍니다. 제가 아까 설명드렸던 기억나세요? 이게 정확하게 하려고 하면 저 매출액은 정확한 이름이 총매출액이어야 하죠. 그리고 저 총매출액에서 매출 에누리와 매출 할인이 빼져야 되겠죠. 근데 문제는 그렇게 친절하지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눈치껏 해라는 거고요. 그럼 이게 순매출액인지 총매출액인지 어떻게 알아요? 라고 하시는데, 요령은 요 빼는 애들이 있죠. 얘네들이 만약에 있으면 빼세요. 그냥 빼시면 되고, 없으면 그냥 그대로 쓰시면 돼요. 그런 식으로 문제를 푸시면 됩니다. 됐죠? 자, 그 다음 매입액 갑니다. 매입액도 매입액, 매입 할인, 그 다음에 매입 환출까지 보이시죠? 자, 매입의 자리는 여기였습니다. 차변 아래쪽. 그 다음에 매입 할인 빼는 거 이런 식으로 적으셔도 돼요. 우리가 밑에 식으로 적어놨지만 이 안에서 다 해결하시면 돼요. 매입 환출도 빼면 되죠. 여기까지 적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아는 것부터 할게요. 기초는 자리가 여기였고, 매출 총이익은 여기 37만원이고. 자, 거의 다 돼갑니다. 그 다음에 타계정으로 대체. 아까 여기에 있었던 거 기억나세요? 타계정으로 대체 자리는 여기였습니다. 물건이 팔려서 사라지기도 하지만 뭐 다른 목적으로, 판매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나가면 그거 타계정으로 대체로 한다 했고, 우리가 이제 저교 8번 했었던 거 있었잖아. 전표 분기 연습할 때 그것들이 다 타계정으로 대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 애들을 여기다가 대변에다 적으시면 되겠고. 자, 이제 계산을 하겠습니다. 여기에 있는 보기에 있는 내용 다 적었으니까 요거 매출액부터 계산하면 되겠죠. 50만원 빠지니까 매출액은 150만원에서 빼기, 여러분 얼마를 빼면 37만원이 될까요? 이 계산기로 계산하시면 돼요. 자, 여기 보면서 할게요. 150만원 빼기 37만원 빼면 돼요. 37만원 빼면
113만원 보이시죠? 요 금액이 매출원가 금액이죠. 113만원. 이런 식으로. 그럼 얘도 113만원. 끝났습니다. 이제 마무리. 차별 합계액과 대배기만 합계액을 같다라는 거 이용하시면 되겠죠. 대변은 여기에 블랭크가 있기 때문에 합계 금액 계산할 수 없고 차변 금액만 가지고 합계 금액 계산해 보겠습니다. 3만 더하기 150만 빼기 5만 빼기 10만 는 138만원. 여러분 시험 때 컴퓨터 이 계산기 쓸 수 있으니까 이렇게 쓰는 연습 하십시오. 아니면 손계산기, 이런 손계산기 쓰신 분들은 뭐 손계산기 쓰셔도 됩니다. 그렇게 쓰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아직도 안 끝났죠. 이제 대변 합계는 구했고 이제 기말 부분 빼기 138만원에서 이 두 가지 빼면 되죠. 빼보겠습니다. 그리고 빼기 20만 는 5만원이네요. 네, 답은 5만원 되겠습니다. 여기 5만원 나왔고요. 1번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지금 하실만 하세요? 이거 어려우신 분은 요 그림부터 외우세요. 제가 외우라 했잖아 방금. 다시 외워. 멈추고 그냥 외우고 그 다음에 연습장에다가 안 보고 적어. 요까지가 외우는 거야. 아시겠어요? 요거 대시고 그 다음 문제 보세요. 이거 진짜 중요합니다. 이 그림 하나 알아야 풀 수 있는 문제가 엄청 많아. 그러니까 요 그림 그냥 외워. 그 다음에 빈 종이에다가 적어. 오케이 갑니다. 이제 계속 3번 문제. 여러분 문제 지금 보이십니까? 이거 다 지금 어떤 이게 보세요. 문제가 똑같아요. 이제 문제 푸는 방법이 똑같은데 물어보는 것만 달라. 매출 원가, 매출 총익 이런 식으로 다르죠. 자, 이거 또 그림 그립니다. 바로 3번 지금 멈추고 푸세요. 그리고 저랑 같이 비교해 봅시다. 자, 똑같이 T 계정 그리고요. 요것도 요 지금 요런 문제는 다 상품입니다. 혹은 재고자산이라 적으셔도 돼요. 뭐 상품이든 재고자산이 같은 말이니까 그 숫자 바로 다 적을게요. 그냥 기초 적고요. 단기 총 매입액 적고요. 그 다음에 기말 적고요. 각각의 자리만 아시면 다 적을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지금 매출한입이 있는데 매출한입 얘는 요 T 계정 안에 적는 거 아니죠. 여기 오른쪽에 매출액 빼기 매출원가에 적었던 애죠. 그러니까 지금 이 잠깐 보류. 요 세 개 일단 적었고 매출 한입은 보류. 그 다음에 매입 환출은 여기 적으면 되잖아요. 빼면 되죠. 빼고 매입의 누리도 매입이라는 글자 보이시죠? 빼고 최종적으로는 얘를 이렇게 계산할 수가 있겠죠. 이제 이거는 뭐 추가 설명 안 드릴게요. 그냥 뭐 3번 계산하시면 되니까 답은 2번이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체크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쉽습니다. 이거는 4번. 다양하게 지금 물어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씩 보자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매출 총이익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되어 있고요. 이것도 그림 그립니다. 그림으로 모든 거를 해결하는 거예요. 절대로 식으로 풀지 마세요. 그리고 매출 총이익은 이 오른쪽 거까지 다 적어야 되겠다. 매출액 빼기 매출원가 매출 총이익 요 부분을 지금 물어보는 거죠. 그렇게 해서 계산을 하겠습니다. 숫자들을 뭐 하나씩 적을 건데요. 지금 매출 나왔죠. 이거 바로 계산해서 보여드릴게요. 이거 빼는 거잖아. 그리고 또 매출 또 있네. 이것도 빼야 되겠네. 이것도 빼자. 이 세 가지를 그냥 바로 계산합시다. 25만원에서
밑에 거부터 빼면 되겠지. 5만원 빼면 20만원에서 3만원 빼면 17만원. 자, 매출액은 17만원입니다. 순매출액이죠. 자, 그리고 나머지 애들은 뭐 그대로 하나씩 다 적어 볼게요. 매입 할인부터, 매입액부터 적어야 되겠네요. 매입액 19만원. 그리고 매입 할인, 매입 환출, 얘네들 빼는 거죠. 빼기 만원, 빼기 15,000원. 타계정으로 대체도 있네요. 요거 3만원. 뭐 이런 식으로 적었습니다. 자, 그리고 기말 빠뜨렸네. 기말도 여기 7,000원 있고. 여러분, 근데 이거 기초가 없는데요? 라고 하실 수 있죠. 요거는 기초 없으면 그냥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없다고 생각하고 계산해 봅시다. 계산을 하면, 자, 요거는 계산기 쓸게요. 저도 암산이 잘 안 되거든요. 그리고 암산 하지 마세요. 본인 머리 믿지 마세요. 빼기는 16만 5천원이네. 16만 5천원. 그럼 대변도 16만 5천원이겠지. 자, 그러면 16만 5천원에서 이제 빼야 되겠네. 빼기. 얘네들 두 개를 빼줘야 매출원가가 나오니까. 그쵸? 빼기 3만원. 빼기 7천원은 12만 8천원이네요. 자, 매출원가는 12만 8천원입니다. 자, 그럼 여기도 빼기 12만 8천원이죠. 계산 이제 하면 되겠죠. 17만원에서 12만 8천원을 빼시면 됩니다. 자, 이거 다 없애고 17만원에서, 이건 앞에 보세요. 뒤에 0이 다 3개가 공통적으로 붙어 있죠. 그런 거는 이제 앞에 3개만 계산하면 되겠죠. 빼기 128. 그러면 답은 42,000원 되겠습니다. 1번이네요. 네, 4번의 답은 1번이었습니다. 오케이?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문제 가겠습니다. 이것도 같은 방식인데요. 그림을 하나 그리겠습니다. 그림을 하나 이렇게 그리고 이제 하나씩 적어 보겠습니다. 매출액, 여기 매출액이죠. 매출액 빼기 매출 원가는 매출 총액. 그리고 문제에서 원하는 거는 매출 총액. 이 친구죠. 하나씩 적어 봅시다. 매출액부터 들고 갑시다. 매출액 260. 자, 이거 260을 바로 적은 이유는 보기에 매출이라는 글자 들어가는 게 이제 없어요. 그래서 네, 바로 260만원 적었고요. 근데 이제 매입액 같은 경우는 뭐 총이라면서 붙어 있죠. 그래서 매입 요 부분이고 매입액 적고, 그러면 관련된 거 보자는 거죠. 매입시 운반비 보이세요? 운반비는 더하는 거죠. 더해주시고, 그 다음에 매입 환출의 누리 보이세요? 빼는 거죠. 빼시고, 자, 기말 여기 있죠. 적고, 기초 적고. 자, 이제 끝났습니다. 보기에 있는 거 다 가져왔고요. 여러분, 이것도 사실 멈추고 좀 풀고 와야 돼. 멈추고 풀고 와야 돼. 차변의 합계부터 낼게요. 차변의 합계, 대변의 합계는 같을 거니까 이렇게 합계액을 내겠습니다. 자, 계산기 띄어서 보겠습니다. 이거 이렇게 앞에 거 볼게요. 더하기 빼기는 1770 이런 식으로. 대변도 1770. 그러면 이제 이 부분 나오겠죠. 이 부분, 매출원가 부분 계산해 봅시다. 1770에서 빼기 400 하면 1370. 매출원가는 1370. 그럼 여기에도 1370 뺀다라고 적고는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최종 계산 들어갑니다. 매출액 빼기, 그 다음에 1370 하시면 1230 보이시죠? 답은 1230
1번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우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하시고요. 이제 재고자산에서 사실 가장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로직 지금 배우신 거예요. 이거는 앞으로 하실 원가회계에서도 엄청나게 큰 파괴력을 보일 거기 때문에 그림 무조건 외우세요. 지금까지 못 외웠다 반성하세요. 지금 이거 끄시고 일단 외우세요. 외우고 나서 외우기 전까지 혼자 종이에 적기 전까지는 그 다음 진도 넘어가지 마세요. 아시겠죠? 무조건입니다. 이거 안 하면 무조건 망하는 거예요. 떨어집니다. 무조건 외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